다음은 여당의 대선 경선 얘기입니다. 순회 경선이 주말 동안 시작이 됐죠. 충청 지역입니다. 두 군데에 걸쳐서 나눠서 주말에 진행이 됐는데 그 결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친문 권리당원도 이재명에 몰표를 줬다. 이낙연의 2배에 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당 대선 순회 경선 충청 지역 표심 분석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아래 여기 보면 숫자가 좀 나와 있어요. 지역을요. 먼저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이렇게 나눠서 각각 한 차례씩 진행이 됐죠. 그리고 발표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재명 50% 넘어갔죠. 그래서 합계가 54.72%입니다. 절반 넘어갔죠. 그리고 2등인 이낙연 후보 28.19입니다. 2배 가깝죠. 차이가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요. 권리당원 투표, 대의원 투표, 그리고 ARS로 일반 당원들, 권리당원들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 현장 투표 진행했고 약간 복잡한데 그런 내용을 모두 합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이 집계 내용 중에는요. 권리당원들의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제목이 친문 권리당원에서도 이재명의 표가 많이 나왔다. 이런 제목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각각 후보들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 경쟁력 가진 내가 필승 카드다. 이런 자신감. 그리고요. 이낙연 격차 조금 좁힌 뒤에 최대 승부처 호남에서 따라잡을 것이다. 어떤 또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3위, 추미애 4위에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먼저 어제 이 주말 동안의 발표 내용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소감 연속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종 집계 누적 결과를 기호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21,047표, 득표율 54.72%. 기호 4번 이낙연 18,841표, 28.19%. 대전, 충남에 이어서 오늘 세종, 충북까지 이제 과반을 넘는 지지를 보내주셔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예상치보다 높은 지지율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득표율이나 또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저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또 당원들에게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맞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도 논란 연이틀 과반 확보 예상보다 높은 지지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도 이 정도까지 표가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요. 자, 최영철 편집위원. 네. 먼저 주말 동안의 충청권 순회 경선 결과 일단 일부분이 나온 거죠, 사실은 전체에서. 그런데 일부분이지만 이 정도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셨습니까? 네, 저는 솔직히 절반을 넘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기사들은 예상 밖이다 그러는데 최영철 편집위원은 예상을 하셨다 그랬어요.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마 한 보름 전이나 한 20일 전쯤 이미 문턱을 넘었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문턱은 그러니까 거의 겁니까? 대세론의 문턱을 넘어서 거의 후보 가까이 간 정도의 문턱을 넘어서 달리고 있다. 이제 장애물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장면들을 제가 목격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했구나. 이걸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 바지 발언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혐오감을 한번 느꼈을 겁니다. 바지 벗을까요? 그런데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지지율이 높게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 도덕성, 괜찮아. 저는 괜찮을 것 같아. 그 정도 발언이 나왔는데도 별다른 타격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또 책임성의 문제도 있죠. 쿠팡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나서 소방관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도 이재명 후보는 그 책임을 등한시하고 먹방에 출연했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는데도 그거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악재가 계속 나왔는데도.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변호인 선임 문제, 예. 무료 변론.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이것도 도덕성의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지지자들이 이미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이거는 아무리 뭐 어떤 풍파가 와도 여기에를 떡잎부터 물을 확실히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과반 넘어서 아마 결선 투표 없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처럼 선출되는 그 과정을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 지금 지지층들이 내부에서 정권 교체를 하려는 겁니다. 정권 재창출을 하지만 내부에서는 정권 교체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뭐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보다는 좀 더 사이다, 좀 더 시원한 사람, 이 사람을 뽑아서 우리도 리모델링 한번 해서 정권 재창출하자. 이렇게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측했는데 그것이 맞아들은 것 같다. 아마 당원들도 이렇게 결심을 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사실 권리당원 중에서 굉장히 강성인 친문 당원이 있다고 판단하잖아요. 그럼 이 친문 당원들도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 지지로 갔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경로 의존성이 강하거든요. 관성이 강합니다. 이미 대세론을 형성한 이재명을 끌어내리기에는 지금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친문 강성당원들이 판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를 타고 가야지 우리가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무난하게 50%를 넘은 결과치를 받아들지 않았나. 이렇게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친문 강성 당원들의 거부감이 많다. 그동안 이런 분석 많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그 거부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 앞에서는 그 거부감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그런 거부감을 상쇄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못마땅한 게 있지만 이길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영철 편집위원 분석에 따르면은. 어떤 이런 기사, 오늘 이런 비슷한 분석의 기사가 참 많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이 충청권 순회 경선은 끝났죠? 근데 다음 기사는요. 이낙연 후보와 연관을 지으면서 남은 과제를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낙연 후보 지지층의 반 이재명 현상이 뚜렷하다. 그러니까 이 뜻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나중에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럼 밑에 보면은요. 이낙연 저도 여당 후보 지지가 45%뿐이다. 그럼 나머지 %는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20%는 아예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한다. 그리고 상당수 %는 아예 투표 안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배종호 교수님. 이게 만약에요.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낙연 후보는 탈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이 기사에 따르면 이 기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 이거에 따르면 절반 이상은 이재명에게 안 간다가 됩니다. 이거는 이런 가능성이 정말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그 가정을 전제로 전망을 한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에 닥칠 경우에 선택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이번에 지금 민주당 첫 지역 순회 경선 결과도 이재명 지사 본인도 놀랄 정도로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의 결과를 낸 것은 조직표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표보다는 권리당원, 권리당원표에서 압도적으로 2배 이상의 지지를 얻음으로 인해서 과반의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친문 핵심들이 권리당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지사 그동안의 친문들은 비호감의 상당 부분
좀 정서를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론조사는 정반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선택의 결과는 뭐 다들 분석하지만은 결국 본선 경쟁력, 누가 본선에 나갔을 때 국민의힘 내지는 범보수 야권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걸 바탕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따라서 실제로 지금 본선이 펼쳐질 경우에 지금 이런 조사하고는 다르게 만약에 이런 조사 결과대로 이루어진다면 정권이 교체되는 이른바 정권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강력한 팬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강력한 팬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강력한 자기만의 지지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지사로 후보가 확정될 경우에는 지금의 여론조사하고 결과는 다르게 대부분 이재명 지사를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가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선에서 승리했고 그 이유는 당시에 여권 후보들이 이명박, 박근혜 보수층 후보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서 결국은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오지만 막상 정말 진짜 선거가 닥치게 되면은 이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에요. 지금 여기 기사에 소개된 이 여론조사는 요 아래 좀 보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8월 27일, 2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사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주원 교수님께서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저는 이제 배 교수님과 약간 다른 의견이 저는 그건 이재명 후보의 하기 나름에 좀 달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나름이다. 워낙 저는 반명정서라고 요즘 표현하죠. 반명정서가 그래도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께서 보여주시는 행동이 사이다 발언보다는 말을 아낀다라는 미명하에 뭔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일관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가정법으로 정말 본선까지 가게 됐을 때 진짜 콘크리트층이라고 아까도 최경철 편집위원 말씀해 주셨는데 콘크리트층에 같이 결합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확장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슈퍼위크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밴드웨건 효과가 아니라 언더독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언더독이니까 약자에게 표를 좀 많이 가는 현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2일 그 국민 일반인 슈퍼위크의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윤기찬 변호사.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게 지금 충청권에 그 7만 명뿐이 안 돼요. 권리당 투표가. 근데 문제는 그 투표율이 고르게 나왔다는 거죠. 충남, 충북이.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지만 사실 7만 명이면 전북의 그 권리당원 수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슈퍼위크에서 한 65만 명이기 때문에 당원들은 경쟁력을 봐요. 경쟁력을 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고 도덕적으로 조금 하자가 있더라도 어떤 투표권을 몰아주는데 문제는 선거인단의 경우에는 국민선거인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나오느냐 이재명 지사께서 그것이 아마 대세론을 성사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고 또 하나는 이낙연 지사는 저 기사에서 본인의 갈 길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저것이 이제 저도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본선에서는 야당을 찍지 않는다고 보지만 문제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지지하는 거죠. 그러면 당원들 상대로 본인이 어떤 그 어필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본인만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검증을 위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낙연 지사만의 어떤 독특한 그 장점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적합한 인물은 나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부각했으면 저는 선거인단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앞으로. 그래서 저 여론조사 결과에서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는요. 2위를 기록한 이낙연 후보의 과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갈 길 먼 이낙연, 메시지 정책 재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흥결 부각, 이 승부수가 안 통했다. 뾰족한 돌파구 찾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 기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난 4일입니다. 이낙연 후보 뭐 어떤 1차전 순회 경선 결과가 나온 뒤의 발언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만 선거인단 중에서 6만 명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갈 길이 뭔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정표가 나와 있죠. 그리고 선거인단 숫자도 있습니다. 지금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충청권입니다. 여기 보면 한 7만 5천쯤 되는 요 표 중에서 얼마 얻는가 결정이 된 거예요. 이제 남은 게요. 11일, 10일 각각 대구, 경북과 강원. 근데 여기 숫자가 좀 적어요. 만 단위죠. 그리고요. 12일에 1차 슈퍼입구.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대다수 포함된 경선 결과 1차 선거인단 투표가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64만 명이 참여 대상인데 여기에서 얼마가 나오는가. 일단 굉장히 많은 표니까 이게 굉장히 큰 분수령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쭉 지역별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광주, 전남이 12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전북이 7만. 여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죠. 그리고 일반 선거인단 2차 그리고 3차 발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차 분수령이 12일 날 일반 선거인단 64만 명의 표 그리고 25일, 26일 호남 지역 결과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네. 이낙연 후보의 고비 또는 기회 뭐 설명드렸는데 앞으로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문턱 이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재명 후보가 문턱을 넘어버렸는데 예. 그 문턱을 다시 되돌려서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하는 이낙연 후보의 예. 앞길은 매우 거칠다. 그야말로 앞에 정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정글을 헤쳐나가기가 저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이낙연 후보는 추석 밥상을 잡아야죠. 호남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호남이 추석 연휴 이후에 그렇죠. 일정이 잡혀 연휴 있습니다. 끝나고 바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석 밥상에서 이낙연이 어떻게 이재명을 뒤집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줄 것인가. 특히 호남에. 그것을 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별로 개발된 것이 있을지 사실 저는 좀 의문스러운데 저희 기자들이 사실 뭐 여러 후보들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저희는. 예. 그러면 이낙연 후보의 가장 큰 단점은 기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는 다른 점이 기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예.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죠. 예. 그렇지만 기자들이 뭘 듣고 싶을까부터 먼저 꺼내는 사실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도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에 민주당의 핵심 권리당원들이 모여있는 호남이 과연 무엇을 지금 듣고 싶어 하는지를 추석 밥상에 올린다면 성공할 것이고 예. 그렇지 못한다면 실패할 것인데 또 하나 더 남아있겠죠. 단일화로 승부를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일화는 지금 여러 후보들이 너무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예. 단일화 효과도 지지율 이전 효과가 매우 적다. 그리고 후보들마다 뭐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단일화의 그 나머지 후보들이 단일화를 통해서 얻게 될 이익도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 남은 것은 어쨌든 추석 밥상에 어찌됐든 이낙연이라는 후보의 이름을 예. 올려서 어떻게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의제를 던져줄 것인가. 이것을 지금부터 고민해서 노력해야지. 그러나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모험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이낙연 후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남은 카드는 그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영철 편집위원이 현장에서 여당 대선 후보들을 만나서 뭐 얘기를 나눠보고 질문도 해보고 이런 결과, 이런 분석을 좀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